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적도 열기 시켜주는 한류바람이란 제목의 기사와 한국의 유명 만화가란 사람이 일본 기사에 소개되었는데 그 만화가의 실체와 일본 댓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한류는 국뽕이다란 생각으로 한류의 소식을 전하면 무조건 근거 없는 국뽕으로 치부하며 애써 한국의 문화가 해외에 퍼지고 있는 것을 축소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한류 소식을 전하면서 간혹가다 그런 류의 댓글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다른 한류 채널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기사보다는 객관적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해외 뉴스를 직접 번역해서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구구들을 비판하다가 한류 소식을 전하게 된 계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구들이 항상 근거 없는 주장으로 한국의 발전상이나 해외 찬사를 애써 깎아내리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어서 진짜 해외의 한국에 대한 시선이 어떤 것인지 직접 외신을 통해서 전해드리려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구구들이 한국을 비판하면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이 일본의 극우유스나 미국의 트럼프 추종자들이 만들어내는 가짜 기사를 다루고 있어서 차라리 한국의 극우를 비판하는 것보단 일본 극우 세력이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서 왜곡된 원점, 그러니까 일본 극우를 타격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인도네시아에서 보는 한류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인들에게 한류에 대해 물으면 K-팝과 관련된 답변을 들을 것 같지만 실내 생활이 늘어난 요즘에는 K-드라마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한국 드라마로 다시 주목받는 인도네시아의 한류 문화의 현 주소와 관련 소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과학연구소는 코로나19로 사회활동에 제약이 생기자 집에서 즐기는 여가로 드라마 시청이 증가했고, 이 중 사랑의 불시착, 부부의 세계,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같은 한국 드라마가 높은 평점을 받는데 착안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응답자의 무려 91%가 한국 드라마를 정기적으로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 이전보다 3.3%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루 평균 시청시간도 4.6시간으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2시간 가까이 늘었고, 응답자의 41%는 일주일에 6회 이상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CNN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2002년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소개된 한국 드라마 끝없는 사랑의 시청률은 약 10%, 시청자는 280만 명이었지만 이후 숫자는 급증해 2005년 방영된 풀하우스는 시청률이 40%에 달했고, 이런 인기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콘텐츠는 한국 관련 콘텐츠입니다. 최근 들어 정보통신 인프라의 발달로 인도네시아인들은 더 많이 더 자주 한류를 접하고 있으며, 한류를 주로 접촉하는 경로는 온라인 플랫폼과 TV 등이었습니다. 한류는 인도네시아인들의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조사 결과 84%의 응답자가 최근 1년 내에 한국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제품을 구입하는 주요 이유는 우수한 효과 및 품질과 다양한 제품, 자연 친화적 성분 사용, 주변 사람들의 높은 평판 등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의 이런 선호들을 반영해 현지 기업들도 한국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 인도네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쇼피와 토코페디아는 현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의 K-팝 스타인 블랙핑크와 BTS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한국 가수나 배우를 내세워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쇼피의 브랜드 담당자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블랙핑크를 홍보 모델로 선정한 것은 인도네시아 한류 문화의 높은 성장성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코트라 무역관이 만난 현지 컨설팅 회사 마크플러스 담당자도 한류는 특히 식품, 화장품 등 소비재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는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이 한국 대기업 제품만 알았다면 요즘에는 한국 드라마나 가수들이 자주 등장하는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한국 기업의 제품이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 수요는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서 2019년 마스크팩을 포함한 한국 화장품 수입은 연평균 76%씩 증가해 전체 수입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9월에는 코로나19로 화장품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한 상황에서도 한국 제품은 탑5 수입 국가 제품 중 유일하게 18%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면 제품도 2015년에서 2016년 수입 증가율이 218%나 됐고 이후 65%씩 수입이 늘어 작년 9월에는 전체 수입 비중의 40%를 차지해 압도적인 1위를 달성했습니다. 한류는 가요, 드라마, 영화, 음악, 패션, 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인들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조사를 보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78%로 10명 중 약 8명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는 한국 정부와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이 K-방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동 백신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 4월 조코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한국 방역 지원에 대한 감사, 10월 인도네시아 재난청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감사패 전달 등을 감안하면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한류로 인기가 높은 식음료, 화장품, 소비재 등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규제인 식약청 인증, 국가표준 규격 인증, 그리고 식품 및 음료 제품에 대한 2024년부터 표기가 의무화될 할랄 인증 대상일 확률이 높아 세부 내용과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유명 만화가 3.1운동 주체들은 일본 순사보다 잔인무도, 큰 반향 또는 친일파 논쟁의 재현이란 일본 기사입니다. 한국의 유명 만화가 윤서인씨가 3.1운동 주체자들은 일본 순사보다 잔인무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것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극우적인 관점으로 여러 번 논란이 된 윤씨는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20년 당시의 3.1운동 2주년 기념행사 준비 관련 문서를 소개한 후 이 문서에 대해 일본에게는 비폭력운동, 우리끼리는 폭력운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씨는 그 증거로 준비 문서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경우에 일본계와 친일파는 일본 편의 애국심이라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일제는 좋다라고 발언하면 큰일입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한국에서 진실을 말하는 언론은 절름발이다. 집단 린치야 보복소송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귀찮다.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광기는 계속되는 걸까? 반일교육과 자의식 피해자의식이 계속되는 한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진실 여부를 차치하고 모든 일본이 악마라는 사람이 있다지요. 자칫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크다라고 비판당하고 모순을 지적하면 크게 분노, 단순히 우익에 있고 싶은 것뿐일까? 이 나라에서 진실을 말하면 입과 몸에 위험이 미친다. 말하자면 북과 같네요. 물론 독립운동파는 실질적인 활동은 하지 않았다란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격앙된 대응이 되는 것이죠. 진실을 말할 코트조차 허용되지 않는 나라, 이제 선진국이라고 자찬하고 있으니까 굉장하다라고 생각한다. 만약 일본에 의해 통치가 없고 조선민중이 스스로의 손만으로 민주화와 근대화를 이루고 있었다고 하면 이시조선 시대의 지배계급의 후예인 광복회 회원은 햇빛이 비치는 곳에 나올 수 없게 되었겠죠. 언론의 자유도 사상신조의 자유도 없다. 상권 분립도 위험. 더 이상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북쪽과 거의 함께 사상교육에 세뇌된 전 근대적인 국가네요. 빨리 통일하여 레드팀에 갔으면. 진실은 측면에 있다. 그러나 한국민은 눈치채지 못한다. 아니 일부러 부정한다. 그렇게 말하는 무리인 것이다.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당사자는 즉시 국외로 퇴거받게 되고 임명에 관련 일본 의회에 선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진심을 확인하지도 않고 특정 의견에 대한 총공격을 하며 그 의견을 부정하는 주장을 한다. 매우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것은 구미에서 웃음거리가 되기 십상이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제가 위의 기사를 다 소개하지 않고 생략한 것은 일본 언론에서 지칭하는 유명 만화가 서인이가 말하는 내용과 일본의 댓글 반응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제가 밝혔듯 요즘 제가 한류 관련 컨텐츠를 많이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일본의 언론을 보면 말도 안 되는 한국 구구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한국을 비판합니다. 다시 한국 구구들은 일본 뉴스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그 언론의 글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 삼습니다. 결국 일본 극우와 한국 극우는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 말한 만화가 서인이는 대표적인 자칭 친일 극우라고 대놓고 말하는 극우 유튜버입니다. 서인이의 배경을 잠시 보면 왜 극우의 성향을 보이는지 제가 전 영상으로 많이 언급했지만 한국의 극우 세력의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독재에 맞서 싸운 좌파에서 파생되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학생운동 세력 중에 몇몇 세력이 독재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정통성을 만들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로 만들고 역사를 친일사관으로 왜곡시키기 위해 만든 세력이 뉴라이트란 세력이고, 이 세력과 결이 같이 하는 것이 반일종족주의를 쓴 이영훈의 이승만 학당입니다. 또 뉴라이트 계열에서 가지치기한 자유경제원이란 단체가 역사 왜곡을 유포하는 스피커 역할을 하고, 이곳은 현재 자유기업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활동을 하는데, 이 자유경제원에 만화 연재를 한 인물이 바로 일본 언론이 말하는 유명 만화가 서인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반일종족주의를 쓴 이영호는 일본에서 후원을 받아 논문을 일본 사관에 유리하게 쓴 자신의 스승 안병직에게 왜곡된 역사를 배웠고, 이 왜곡된 일본 사관을 또 자유경제원에서 유포하고 그 왜곡된 사상을 퍼뜨리는 역할을 서인이가 유튜브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뿌리가 어디인가를 살펴보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을 하는지 결론이 나옵니다. 이영훈과 안병직은 일본 사사키 재단의 자금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또 독재 정권이었던 박정희를 우상화시키기 위한 뉴라이트 세력들이 이 친일 세력들과 손을 잡은 것이 바로 지금 한국의 극우 세력입니다. 결국 일본 극우는 자신들의 편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국에서 무엇으로 유명 만화 작가인지 모르겠지만 서인이의 3.1운동 발언은 일본 언론에게 아주 좋은 기사거리를 제공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도 한국의 일부 청소년들이나 일반 청년들은 역사를 일본의 주장으로만 왜곡하고 말빨로 현혹하는 극우 유튜버들에게 하나둘씩 물들어간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